오는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마지막 주자는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변성환 예비후보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사퇴 뒤 권한대행을 넘어 정식 부산시장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산의 변성환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달 전 부산시장 도전을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번 선거는 임기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짧은 임기에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대선이다, 새로운 지방선거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연말까지 이렇게 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올해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의 임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올해라는 것은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고 또 지금까지 가덕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현안들을 빨리 쳐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 언제 이 방대한 영역의 시정을 다시 배우고 시작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가 시장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시정의 공백을 막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대행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렇다면 강점은 뭡니까?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이죠. 저는 행정부 시장과 권한 대행을 한 2년에 걸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일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또 직전까지 행정부시장으로서 시정에 몸을 담았다는 건 곧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의 책임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비 후보들 가운데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거돈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상황을 그 당시에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최측근 참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준비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산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관련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사전 대응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네,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하겠다가 핵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시 그런 사태 이후에 관련 조직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관련되는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관련 성인지도와 관련된 전수조사, 교육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조례 제정 중에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시장이 그랬을 경우에 과연 밑에 조직 내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 조례 내용 안에 시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사 의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정책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지 않습니까? 일단 보면은 후보님은 1호 공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핵심 공약으로 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제1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를 안 한 부분은 제가 나올 당시에는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었죠. 예.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한 불가 판정은 제가 이끌어낸 거고, 그리고 법안이 나갔고,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지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공약화한다기보다는 그걸 뒷받침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후보님, 그런데 이렇게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을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경제성 예타라고 그러죠. 예비 타당성 평가와 같은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가덕 신공항, 김해 신공항이죠. 김해 신공항 확장이 처음에 2016년도에 출발을 할 때는 한 4조가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8조에 되는 육박하는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연구 용역하고 다 했지만 지금 가덕 신공항은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건설을 할 수 있는 그게 타당성이 나왔던 부분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문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파악한 비용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하기는 7조가 좀 넘는 돈이면은 가덕 성공항에 활주로 한번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비용으로 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님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그러는데 7조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 활주로 한 번을 하려면 이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당초에 2016년도에 ADPI 용역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돈이 든다. 그 바다 매립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향을 좀 틀었죠. 바다의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부분이고, 그 비용이면은 충분히 나온다는 그런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국책 사업은 시 차원의 행정력을 넘어서 중앙과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님은 중앙에 기반이 좀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부산시에서 근무하던 것 외에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다양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 성과로 그게 증명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국비도 사상 최대 금액의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가덕신공항과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후보님, 가덕도 신공항이 워낙 관심사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작 그 후보님의 1호 공약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님의 1호 공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 1호 공약은 청년 대책입니다. 부산은 매년 한 10,000명대권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1호 공약이고요. 예. 그거를 위해서 대학의 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그리고 청년 주거 대책들, 그리고 청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할당제,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의 기초자산을 만들어주는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0세 될 때 출발점에 있으니까서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제공을 하고 20세가 되면은 또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받자마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적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 보통 이제 태어날 때 부모 찬스라고 그러죠. 부모 찬스를 사회에서 찬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의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공약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지금 날짜상으로 보니까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영춘 예비후보 경선에서 뒤집을 자신 있으신지요? 뭐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출마를 안 했겠죠. 예. 물론 인지도 측면에서는 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뭐 후보 중에서는 제일 출발도 늦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경선을 앞두고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내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변성환 예비후보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